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유튜브 어린이들, 선비쟁이들 안녕. 자, 아주 늦은 새벽 2시, 새벽 2시가 넘은 시점에 고민 상담 조금만 할 거야. 그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하느라 좀 늦었어. 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이 시점에 졸려서 자빠질 것 같은데도 활발한 채팅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만 고민 상담 해봅시다. 조금만. 여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빨리빨리 갈게. 헛소리는 빨리빨리 넘어갈 거야. 너무 길고 너무 무거운 거, 너무 진지, 장난 후딱딱 넘어갈 거야. 시간이 얼마 없어. 진지한 고민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가 개학인데 학교 가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담임인데 학생들이 자꾸 답답하게 하면 아이고난이 나오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 라고 시작을 해요. 아이들을 부를 땐 예 라고 하고, 이런 버릇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캐청자인 학부모들한테 걸릴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공수교대를 나온 공수교대는 뭔 공수교대야 그냥. 그래요? 선생님이요? 학교 개학하는데 학교 가기 싫어? 그 방학 때 그냥 그랬으면 됐지 그냥. 다른 직장인분들 이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고생하신단 말이야. 그만큼 쉬면서 즐겼으면 됐지 그거. 아니 선생이 학교 가기 싫으면 어떡해. 돈은 뭔데 왜 돈을 이렇게 들고 있어 왜? 그러면 안 돼. 교육 공무원이니까 한마디 합니다. 당신 그렇게 그 여름에 겨울에 학교 안 나오고 쉬고 있어도 돈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나 같은 사람이 되는 세금으로 하는 거야. 그 학생들을 그때를 생각해. 왜 이렇게 찌들었어 세상에. 자, 물론 이제 교권이 무너졌어. 요즘 많이 힘들 거야. 우리 어렸을 때라면 정말 그 선생의 권력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 마음 또 이해하지. 왜냐면은 그때 딱 그대가 교대를 갔는지 아니면 사범대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선생인지 초등학교 선생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딱 갔을 때 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테야. 그때 19살, 20살 때 그 대학교 새내기 때 그때를 생각해. 지금은 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 과학 선생님, 그 다 저기 뭡니까? 구겨진 저기 와이셔츠 이렇게 입고 댕기고, 또는 수학 선생님 돼가지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댕기면서, 야, 니네는 돈 벌고 싶으면 선생 같은 거 하지 마. 야, 요즘 이게 선생이냐? 야, 옛날에 이 선생님제는 뭐만 하면은 그냥 선생이 그냥 한번 딱 소리 지르면 다 있는데, 야, 니네 만약에 선생이 지금 이게 지금 이게 학교니 이게 지금 이게 교권이 니네는 그렇게 하니? 그러면서 저기 뭡니까? 똑같은 와이셔츠, 똑같은 저기 뭡니까? 카라옷 입고 댕기면서, 물론 그거는 이해를 해. 세상이 찌들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힘들었잖아. 뭐 사범대 가기가 쉽니? 교대 가기가 쉽니? 그리고 또 임용고시 그거, 아니 사범대 임용고시는 거의 준고시급이잖아. 똑똑하잖아. 세상 엘리트야. 엘리트를 가지고 잘 연구를 해봐. 잘 연구를 해가지고 이 교권이 무너진 시점에 학생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점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서 학생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잘 연구를 해보셔. 그래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은데 교권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나도 한때는 교사를 꿈꿨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냥 안 하기를 잘했던 것 같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나도. 예,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가 죽어버리시고 이런 거 하지 마. 더럽게. 지금 시간이 없어. 자, 이런 거는 넘어갑니다. 그 노래방 가서 그거 야야야 했던, 그런데 지금 고민 상담 시간에 어쩌라는 거야 임마. 나중에 영상 도내로 해 임마. 자, 역가드 역. 나중에 영상 도내로 해.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냥. 케이님 절실한 고민이 있어요. 절실한 고민?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몰카야? 저거 뭐 이거 몰카 찍. 잠깐 뭐왜 이래 이거? 몰카 찍스 찍어서 뭐야 이거? 아니, 제가 좋아하는 케이님이 그래서 아니 그래 그 매장 가서 뭐 케인 뭐야 이건 또 신발 이름이 케인이야? 근데 이거 왜 이래 이거 몰카 너 어디 가방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몰래 찍었니? 케인 샌들인데 아니 근데 이거 뭐냐고 이거 어디 무슨 밀착 취재 갔어? 밀수 취재 간 것도 아니고 이게 뭐니 이게 월드컵 브랜드랑 콜라보 낸 게 어이가 없어서 고민하려랑 홈 X로 X 홈 플러스니? 해명 부탁드려요. 해명 부탁이 아니고 너 이거 사진 이렇게 찍었냐고. 아니 그냥 샌들 있으면은 이런 케인 샌들이 있어서 신기해서 찍어왔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지 무슨 뭐 불법 촬영해왔네 이거 몰래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동그라미가 이게 범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참 28,700원 왜 이렇게 비싸 샌들이 이거 어디 거예요? 월드컵? 프로스펙스 것도 아니고 월드컵이라는 브랜드가 있나요? 자기가 무슨 이용돈인 줄 알아 뭐 하는 거야 착한 샌들 집 찾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케이님 고민입니다. 요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너무 지치고 외로운데 케이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자 이렇게 너무 포괄적인 거야.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죠. 여기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얼마 없어. 거의 없을걸? 인생이 너무 지치고 외로운데 여기 있는 시청자들 나도 그렇고 유튜브 쟁이들도 인생이 너무 지치고 안 외로운 사람 없어. 뭐 어떻게 하기는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꼭 굳이 사는 걸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야. 그냥 거지같이 살고 지치고 외롭게 사는 것도 사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나 이게 살고 있잖아. 나도 너무 지치고 외롭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 왜 케이님 행복해 보이는데 뭔가 기뻐 보이는데? 야, 아니야. 그냥 그렇게 그렇게 겉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유쾌하게 보이는 것뿐이야. 나도 내 안에 그 지침과 외로움이 많단다 나도. 근데 이게 정도가 심하면은 운동을 하던지 아니면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지. 답이 없어. 사는 게 사는 것 같다. 나도 지금 사는 게 아니야. 봐봐. 지금 이게 지금 이쪽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우 지저분해. 운동해 운동 마. 그냥 살아 그냥. 케이씨 고민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죠? 이게 뭐죠? 어쩌면 좋죠? 좋스바. 그래요. 오늘 저기 뭡니까 그 자다가 아디다스 모기 100마리한테 만방 물려가지고 모든 피가 싹 뽑아져가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변사체로 발견되렴. 자 넘어가. 자 진지한 고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빌 게이츠 같은 분이신 케이니님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자영업을 하는 투수입니다. 고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4년 넘은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자영업을 하면서 요즘 만날 시간도 없고 점점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24시간 영업이라 제가 야간으로 하루에 12시간씩 주 6일을 일을 하거든요. 나이 28에 사장님이야? 하루 쉬는 날은 저도 잠을 자야 하니까 자고 일어나면 만날 시간이 6시간도 안 됩니다. 같이 살고 싶기도 한데 지금 장사하는 걸 오래 할 생각이 없어서 2년 뒤엔 다른 일을 할 계획이라 집을 구하던지 작게 원룸 방을 구하기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 큰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8살에 사장이야. 근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4년 넘었어. 그러면 4년 넘었으면 군대 제대하고 나서 바로 사귄 여자친구구만. 근데 자영업을 그때부터 조금 그렇겠네. 좀 여자친구 입장에서 서운하겠네. 물론 사장님이라 바쁘고 이해는
머리로는 이해됐는데 가슴으로는 좀 서운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 4년 넘게 사귀었으면은 같이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오래 할 생각이 없어? 좀 바쁘다며. 자, 봐봐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바쁘다는 거야. 놀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이 바쁘다면 잘 되고 있는데 뭘 2년 뒤엔 다른 일을 해. 바쁜 만큼 돈 맛을 봤잖아. 그치? 내가 말할게. 너 당신 2년 뒤에도 바쁘게 살고 있을 것 같아. 2년 뒤에 다른 일? 그대가 그렇게 그 나이 그 20대 이뤄놓은 그런 자영업 가게 남한테 잘 못 넘길걸? 즉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4년 정도 넘었으면은 대충 이제 어느 정도 그 감이 오잖아요. 정말 데리고 살고 싶으면은 동거를 하셔. 동거 제안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그 퇴근하고 오면 잠깐 볼 수 있잖아. 쉴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지금 바쁘고 그래도 사장님 소리 듣고 하는데 2년 뒤에 다른 일 본인 벌던 돈 적게 벌면은 그거 못 견딜걸? 아이 뭐야 이거! 이게 뭐니 이거? 참나 큰일 날려 그냥. 자, 내가 말 바꿀게요. 너 이거 뭐라 그러지? 이런 거 큰일 나는 거 하면 안 돼. 방금 내가 저기 아디다스 모기 순방 물려서 죽으라고 했던 사람 죽으라는 건 취소할게. 그냥 한 5마리한테 그 피 500cc 정도만 그냥 이렇게 흡수 당해가지고 빈혈 증세로 병원에 한 이틀만 입원을 하고요. 너 조심해야 너. 내가 아까 그 사람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너한테 다 들어가렴. 이런 큰일 나 이런 거 하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왜 투디가 왜 어때서 투디가 취향을 존중해 주렴. 요거는 내가 그 정도 얘기할게요. 지금은 4년, 그러니까 만약에 사귄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이게 참 돈이 많을 텐데 4년 정도 넘었으면은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대 후반이고 4년 넘었다. 그러면 결혼 전제가 있잖아. 그거 한번 진지하게 한번 둘이 얘기해 보시오. 왜냐면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치? 왜냐면 나중에 큰 돈 필요할 테니까. 여자 친구 입장에서도 돈 버는데 뭐라고 그러겠어.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근데 뭔가 같이 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너 이거 그만해라 이거.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1절만 해. 1절만 마. 면접이 코앞이라 너무 두렵습니다. K님. 공기업 필기는 뚫었는데 첫 면접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말 잘하는 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오. K님. 아니 여러분 근데 공기업 필기를 합격을 하면은 면접까지 합격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뭐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인가? 뭐 실수만 안 하면? 10%? 10%밖에 안 돼? 아니 필기 합격하고 필기 합격자 중에서 10에서 15%가 면접 합격이냐고. 그러면은 필기 합격해도 그 90%는 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면접이 엄청 힘드네 그럼. 거의 무슨 뭐 사법고시처럼 합격하고 면접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사법관 뺨싸지게 후려치지 않는 이상 그런 실수하지 않는 이상 합격하는 정도가 아니고 10배 수면은 90%네. 그러면은 이건 그 면접 경쟁이 엄청나네. 이거는 말 잘하는 법이 뭐 있겠어.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냐? 진짜 공기업 면접이 더 빡세겠는데 필기보다? 학원 다니셔. 뭐 이런 거 면접 관련 학원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좀 키워보세요. 아마 그런 스피치 학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장 짧고 간결하고 자신감 있게 뭐 옷은 어떻게 입고 가고 표정은 어떻고 등등등등 다들 그렇게 할 거야. 좀 투자를 해야지 시간과. 말 잘하는 법은 노력도 있고 타고난 것도 있는데 노력하는 것도 좋아. 면접으로 90% 갈려 나가면은 면접 관련 학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녀야지면 어떡해. 그게 뭐 소용이 있든 없든 그래야 좀 본인이 마음 편할 거 아니야. 괜히 또 경쟁이 있는 곳에서는 수요가 있으면은 학원이 있기 마련. 사교육 받으시오. 사교육. 그러면은 필기 합격률은 얼마나 돼요? 필기 합격하기는 어렵지 않나? 필기 합격도 어렵지 않나요? 필기 합격률은 높아? 그러면은 긴장하지 말고 그냥 하고 떨어지면 뭐 다음 또 필기 공부해서 붙으면 되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 그래서 10년 15년 뒤에 책 내. 나는 필기를 15번 연속 합격하고 면접을 15번 연속 탈락했다. 면접 15수생이 알려주는 진실.
이런 거 해가지고 인세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내 말은 결론은 뭐냐면은 마음 편하게 하라고. 어차피 면접으로 90% 갈리면은 한 번에 합격 안 할 수 있어. 또 다음에 또 도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하라고요. 너무 그렇게 이거 한 번에 떨어진다고 인생 끝나듯이 마음을 졸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 정도만 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리얼 고민. 5년 정도 직장 다니는 투수입니다. 요즘 일만 하니 우울증과 번아웃 같은 게 온 것 같아요. 그만두고 한 두어 달 쉬고 싶은데 어쩌죠? 차라리 입원을 해서라도 쉬었으면 해요. 근데 그만둔다 해도 다시 구하기도 쉽지 않고 어쩌죠? 자, 직장 5년차 직장 5년차 시청자입니다. 일만 하니까 우울증과 번아웃. 한 두어 달 쉬고 싶은데 어쩌죠? 쉬어. 그러면은 그만두면 다시 구하기도 쉽지 않고 어쩌죠? 어쩌긴 그냥 살아야지. 마 직장 지금 봐봐. 지금 취업 준비생 봐봐. 지금 떨리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 번아웃과 우울증이 올 정도로 일이 그렇게 힘드나?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이게 뭔가 반복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같지 않은 뭔가 자신을 찾고 싶나요? 한두 달 정도 쉬면서 그래서 그만두면은 다시 일 구하기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어찌하겠니? 인생이 그런 걸 그지? 이 뭔가 일이 막 그 체력적으로 막 고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일이 뭐지 몸이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울증과 번아웃. 그 이제 직장인들이 그 신경정신과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 직장인들 그 되게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는 신경정신과 가서 이렇게 상담 받고 그 처방 받는 게 그냥 감기약 처방 받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한번 본인 그걸 상담을 해보고 처방 받고 일단 그렇게 해보세요. 운동도 해보고 운동도 좋고 몸이 너무 힘들지 않으면 번아웃이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번아웃 이래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정확히 뭐라 그래야 되지? 번아웃을 갑자기 그냥 현자 타임이랑 비슷한 뜻인가요? 그냥 무기력증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뭐 안 하고 싶고 갑자기 막 인생이 허무해지고 뭐 그런 거. 일단 저기 뭡니까 쉬는 날 아니면 퇴근해서 신경정신과 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권할게요. 약이 의외로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다시 얘기할 때 이러면 안 돼요. K님 안녕하세요. 저 저번에 그 고민 상담 그 기억나시죠? 5년 정도 직장인. 다음에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다음엔 다시 새롭게 갱신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시청자랑 겸상을 안 해요. 근데 무슨 내가 시청자 사정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 에? 아시겠죠? 이거 뭐 다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한 두어 달 쉬는 게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일이 재미가 없나? 일이 힘든 것보다 너무 재미가 없나 보네. 아니 어떡하겠어. 다들 그런 고민이 많이 있죠? 난 상담 받아보는 걸 권해요. 넘어갈게요.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이마로 당신은 저기 뭡니까 내일 강화도 갯벌을 가십시오. 개들이 많겠지. 거기 갯벌에 있잖아요. 옷을 다 홀딱 벗고 갯벌에 이렇게 묻혀서 이러고 한숨 자십시오. 그럼 개들이 몰려와서 이 집게로 당신의 살점을 다 쥐뜯어 가지고 이튿날 발견이 됐을 때 살이 모두 없어지는, 내장과 살이 없어지는 뼈만 남으십시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자, 케이니님 찐찐 고민이 있어요. 이번 주 화요일 인턴 면접이랑 인적성 봐요. 적성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틀린 글씨 찾는 게. 자, 잠깐만요. 아니 무슨 적성 문제 하는데 무슨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게 나와? 이거 매지가이 쓰면 땡인데? 눈알 모으는 거 사절? 안 되니 매지가이? 진짜 이게 여러분 틀린 그림 찾기가 나온다고? 아니 무슨 적성 인턴 면접이랑 적성을 하는데 틀린 그림 찾기를 해. 그 매지가이 셉셉이 쓰면 끝나는 거를. 매지가이 회사? 매지가이 회사면 이해를 해도.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그 틀린 그림 찾기 게임 하듯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지가 있으면 땡인데? 너무 그러면은 사신운 만들 수 있는 사람한테만 유리한데? 비법 없어! 눈알 모아야 돼요! 매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틀린 그림 찾고 초고수는 매지가이를 썼기 때문이지. 방법이 없어요. 무슨 비법이야. 매지가 있으면 되는데. 그거 안 되니, 이거? 예. 이거 안 되면 큰일 났어. 이게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하고,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손가락 두 개가 딱 가운데 겹쳐 보이는 현상. 그걸 만들어야 돼요. 요게 안 되면은, 뭐, 어떡합니까? 눈 안 모아지게, 태어난, 본인의 그런 능력을 탓해야지. 나는 바로 되지, 사실. 과정과 집중력을 보는 겁니다. 아니, 틀린 그림 찾기에 매지가 있는 사람은 과정과 집중력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되는데 뭔 과정과 집중력이야. 아유, 넘어갈게요. 예, 이런 게 바로 재능이야, 재능. 누나를 모으는 재능이 없니? 그럼 어떡하겠니? 도태돼야지. 물건 구매에 있어 고민이 있습니다. 뭐야? 중3 이후 건프라를 사지 못했던 대학생입니다. 그동안 돈도 없고 해서 못 사고 항상 보기만 했는데 오늘 건프라 샵을 가니 오랜만에 서서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에반게리온 건담을 살까요? 이번에 새로 나온 RG 사이즈 건담을 살까요? 이게 고민이니? 야, 그리고 에반게리온이 건담이니? 에반게리온 건담이 뭐니? 에반게리온은 그냥 에반게리온이야! 뭔 에반게리온 건담이야 그냥. 어디 쓸데없는 이게 고민이냐고. 내가 너 물건 골라주는 사람이냐고. 너 때문에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지금 인생에 지금 뭡니까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 한 명이 오늘 시간이 없어서 결국 못 찾고 인생이 망하게 될 거야. 그대 때문에. 나쁜 놈이야. 건프라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냥 RG 사이즈 건담을 사기는 그냥 사지마! 애기도 아니고 장난감을 사고 있어. 사지마, 사지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네. K님, 프라모델 무시하시나요? 애기들 장난감이란요. 프라모델 하나에 얼만 줄 아세요? 이거 조립하면 두뇌 발달과 하나에 그거 제대로 만들면은 얼마나 고가인지를 아시냐고요? 알아 임마! 조용히 해. 괘씸해서 그래. 괘씸해서 그냥 어디 그냥 고민상당 집안에 물건 고르는 걸 하고 있어. 넘어가. 고민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20대 후반 캐순이에요. 아직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곧 30이라 이제 곧 30이에요. 독립을 준비하려고 한다. 아직 제가 모은 돈이 1000언저리예요. 1000언저리 모았구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 3000언저리까지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독립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 밑에서 조금 꿀을 빨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아파트 분양각 같은 걸 보는 게 나을까요? 독립 10수년 차인 캐조씨께 현명한 조언을 바라옵니다. 독립을 해야지.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20대 후반이면 29, 곧 30이면 29인 것 같은데 29이나 30이나 사실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사는 데 있어서. 왜 그동안 돈 안 모으고 뭐 했어? 에? 1000언저리? 본인 지금 직장인이죠? 근데 이거 대출을 받는 이유가 보증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진짜 독립하고 싶으면은 대출은 하지 말고 보증금 1000짜리도 있어. 아니면 뭐 한 이사 비용이랑 조금의 생활비는 필요하니까 뭐 이렇게 뭐 2천 3천만 원 이렇게 대출 받지 말고 부모님한테 한 몇백 정도만 그냥 빌려가지고 갚아 나가든가. 정말 독립하고 싶으면. 근데 독립하는 이유가 이제 20대에서 30이 되니까 이제는 떠나야지. 둥지를 날아가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상황 자체가 있어도 되는 상황이면은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말고. 독립을 할 때 항상 그거 치안이 좋아야 돼요. 요즘 이제 세상이 흉흉해가지고 어디야 홍대 쪽이야 신림동 쪽이야 정신 이상한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독립이 쉬운 게 아니에요. 치한이 아니고 치안 임마! 치안. 근데 자 봐보세요. 문제는 지금까지 모은 돈이 1000언저리잖아. 그러면 그동안 일을 했는데 돈을 퍼버벙펑펑 파방팡팡팡 푸부부봉 써서 1000언저리인 건지 그렇게 안 쓰고 1, 2년 더 모으면은
뭐 2천, 3천 모을 수 있는지를 잘 계산을 해보세요. 그대가 좀 돈을 덜 쓰고 한 몇 년 안에 한 1,000, 2천 더 모을 수 있으면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조금만 더. 자취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얼마나 저기 시간 많이 뺏기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 이 사진 자. 근데 대부분 많이 이렇지 않나요? 20대 때 돈 모으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20대 때는. 왜냐면 20대 때는 돈을 벌어도 자기 뭐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뭐 데이트 비용 등등등등 해서 막상 20대 때 돈 모으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 처음부터 좋은 데로 독립하려고 하지 말고 집이 좀 꾸져도 그 주변에 치안만 좋다면은 조금 약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독립을 하는데 그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돼. 부모님 집과 완전히 동떨어진,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인데 서울 쪽에 직장을 가서 서울 쪽에서 하고 싶다, 아니면 그냥 부모님 집과 가까운 데서 해보고 싶다 등등등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아시겠나요? 일단은 두고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은 돈 모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너 죽어버리렴. K님 진짜 고민입니다. 술 먹고 얘기해봅니다. 술 먹고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 이게 술 처먹은 사람 얘기는 듣지 마야 돼. 이게 말이 길어. 자, 그래도 살짝 봅니다. 저는 지금 20대 후반의 꽃다운 청춘의 남자입니다. 꽃다운 청춘? 꽃다운 청춘 같은 소리하고 자빠지고 있네 그냥. 자, 제가 지금 고민을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여자 문제 때문입니다. 저는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정도의 외모와 괜찮은 학벌과 괜찮은 미래의 직업을 가질 예정인 학생임. 이게 뭐니? 뭐 하자는 거니? 뭐? 저는 항상 연애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번 달에 제가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근데 최근 몇 주 전에 예전에 헤어졌던 구 여친에게 연락이 와서 반가운 밤, 그리운 밤에 연락을 받고 여차저차 연락을 하다 보니 저번 주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술이 문제인지 제가 문제인지 그 친구와 선을 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구 여친도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저와 만나길 원하고, 저도 제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구 여친과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저 너무 쓰레기 같은데, 연애는 항상 쓰레기처럼 하고 결혼을 신중히 하라는 말을 신조로 삼아왔지만, 연애를 쓰레기처럼 하라는 말이 누가 한 말인데 그걸 신조로 삼아와? 이거 누가 이런 말을 해? 너무 미친 소리라고 자빠지고 있어. 이런 양다리 괜찮은 걸까요? 뭐야 또 평소에 양다리는 공리주의에 의하면 공리주의 같은 소리라고 자빠지고 있네. 막상 이런 경우가 오니 너무 죄책감이 드네요. 기존 여친도 좋지만 구 여친도 너무 좋고 너무 고민입니다. 그냥 솔직히 답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냥 하소연하고 싶어서 글 써봤습니다. 죄책감이 들면서도 이런 쾌락. 아휴, 꿈꾼 내용을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씨, 이거 뭐하는지 뭐? 부러워할 정도의 외모와 괜찮은 학벌과 괜찮은 미래 직업을 가질 예정? 이건 뭐하는 짓이야? 너 뭐 되니? 너 뭔데 니가? 쇼를 하고 자빠지고 있어. 저기 뭡니까? 꿈속의 내용은 꿈속에서 풀어야지 현실로 갖고 오면 안 돼요. 비참하잖아. 지금 당신 모니터를 꺼봐. 모니터 끄면은 그 뭡니까? 하얀색 티셔츠가 노란색이 된 너네 지금 네 방에 있는 담배로 인해서 니코틴 떠가지고 하얀색 벽지가 누리끼리해진 위에는 곰팡이가 피고 저쪽 구석에는 거미줄이 치고 날파리가 돌아댕기고 바퀴벌레가 기어댕기고 돈벌레가 돌아댕기는 지금 주위를 당장 눈앞에 현실을 봐. 왜 자꾸 상상에 빠져 살고 그러니? 아니 웃기고 자빠지고 있네. 공리주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말이 되니 이게? 근데 만약에 술 먹고 저기 꿈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실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실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해. 네가 그 뭡니까? 어떤 선택을 하던 상대방도 어떤 선택을 한다면 문제인데, 적어도 한쪽은 정리를 하고 선택을 하렴. 괜히 계속 그러지 말고 정리는 하고 해야지.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그래야
그래야 안 그러면은 바람 피는 거가 되니까. 아시겠지? 한쪽은 확실히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내 말은 구 여친, 지금 여친, 그 다음에 이 전 여친의 지금 남친, 당신, 이런 게 있잖아요. 서로 막 선택이 얽히고 이렇게 설키고 그런. 잠깐만, 누가 이거 4파생 말고 5파생 안 그러나? K님 고민 상담인데요, 이거 글 쓴 사람 되게 이상해요.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 K님, 이 내용에 말하는 사람이 저하고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구 여친의 남친이 전데요. 이상하게 지금 이 글 쓴 사람의 현재 여친이 저의 구 여친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얽히고 설켰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는 드라마나 써 임마. 자, 지금 이렇게지. 자, 지금 당신이 시청자야. 당신 시청자. 그 다음에 현재 여친 이렇게 있고, 자, 현재 여친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너의 구 여친이 있고, 구 여친이 남친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둘도 그대랑 똑같은 상황이었어. 그렇게 해라 그냥. 그래서 사자 대면을 해. 사자 대면을 해서 어떻게 해봐. 자, 우리 합의를 봐. 알고 보니까 임마 뭐 자기만 그런 줄 알아. 이쪽 그랬어. 너의 현재 남친, 구 여친의 현재 남친, 이 사람들도 사연이 있어. 그래서 딱 사자 대면을 해서 딱 해. 그래서 자, 우리가 솔직하게 까놓게 합시다. 너 누가 좋아? 얘 좋아, 얘 좋아. 이렇게 하고 얘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 사랑의 수트조처럼 서로 마음이 가는 사람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나머지 둘은 이게 나가리. 그래서 솔직한 시간을, 진실의 시간을.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임마. 자,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내 말은 그거라고.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 세상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게 세상이니까. 실제 상황에서 본 적 있어 이런 거. 그래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서 맞는 사람이 가고, 안 맞으면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니까 쉬워하지 마 임마. 지금 이 고민 상담 시간에 뭐하는 짓이야. 자, 여러분 목이 좀 아파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한번 끊을게요. 여기까지 할게요.